안녕하십니까. 큐잉글리시 제이슨입니다. 말 더듬어 죄송해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고2 구문해석 21번부터 25번까지 문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 읽어보신 것으로 생각하고요. 단어 잠깐 보면은 메인트, 테인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손에 쥔다란 뜻입니다. 그 중에 메인트는 유지하다인데요. 테인 시리즈는 옆에서 따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number. 그냥 명사가 아니라 지금 동사의 자리에, 동사 자리에 들어갔죠? 그러면 얼마의 숫자에다 이런 건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의 품사는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단어가 위치한 자리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자리가 정한다.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No more than 이쪽 계열도 옆에서 따로 정리해 드릴 건데요. 뭐뭐보다 더 많지 않은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뭐뭐보다 많지 않은이라고 읽어서 어떤 경우에는 문맥에 지장을 주지 않을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경우에는 조금 문맥이 달라집니다. 겨우 뭐뭐, 단지 뭐뭐 이런 말로 only에 비슷해요. 그럼 이 source란 말도 하나 여기 적혀 있는데요. 각주 단어니까 외울 필요 없죠. 캐나다의 이누이트라는 이게 이제 대문자로 써서 부족 이름인데 부족 이름이기 때문에 복수명사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메인테넌스가 없죠. 유지합니다. 그들 자신의 민족 정신을 유지합니다. 접속사죠. 비록 이분도 비록 뭐하더라도 그들이 넘버하더라도 그들의 숫자가 no more than 24,000 24,000명에 불과하더라도 이거죠. 어렵지 않죠?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민족 정신을 유지한다.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은 나라도 있고 또 인구가 적은 나라도 있잖아요. 어떤 나라는 인구가 100만 이하인데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그 인구가 만 단위인데도 그냥 하나의 국가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더라 까먹었는데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위에 어떤 섬나라는 인구가 10,000명이래요. 우리나라가 이제 체급이 한 5천만 되다 보니까 5천만보다 훨씬 적으면은 좀 생각이 달라지긴 하는데 또 숫자는 적어도 민족 정신을 유지한다는 얘기죠. 자, 일단 no more than, no less than, not more than, not less than 요 4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no more than은 뭐뭐보다 많지 않은이라고 읽지 마시고요. 여기 no가 있죠. no. no는 여러분 not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no 하면은 훨씬 강한 부정이죠. 품사로도 약간 다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no가 not보다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no more than은 뭐뭐보다 더 많은 게 never, 절대 아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딱 거기다. 뭐뭐에 불과한. no less than 비슷한데요. 뭐뭐보다 더 적은 게 1도 덜 하지 않다는 말로써 일반적으로는 무려 뭐뭐씩이나 무려 얼마씩이나 그래서 as much as와 비슷한 말이 돼요. 그 다음에 not 들어간 애들이 있습니다. 뭐 좀 유치한 방법이지만 not은 t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at t가 들어간 at을 기억하세요. not more than은 많아봤자 기껏해야 이런 말이죠. at most의 뜻이고요. not less than은 적어도 at least의 뜻이죠. 특히 no more than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특히 나머지도 물론 나올 수 있지만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문장에서 선생님이 no more than이 떨어져 쓰이는 경우 떨어져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그게 훨씬 더 안 헤어지고 중요합니다. 그 다음 테인으로 끝난 애들이 있습니다. 자, 테인 부분은 손에 쥐는 홀드의 뜻이에요. 홀드의 뜻. 그래서 단어 외울 때 손에 쥔다 에다가 앞에 접두사. 접두사는 방향이라고 그랬죠. 자, obtain 같은 경우는 그냥 외우는 거죠. 획득하다, 얻다. obtain. 역시 얻는 거지만 이거는 달성하다 내지는 어디 목표에 도달하다고요. retain, sustain, maintain. 얘네셋은 비슷한 뜻이 있어요. retain은 유지하다 또는 보유하다. sustain, 지속하다인데 물론 이거 유지하다라고도 읽을 수 있고요. 다른 거는 지탱하다, 밑에서 떠받치는 거 또는 지지하다. 지탱하다, 지지하다는 support랑 비슷하죠. 그 다음 maintain이라는 단어는 유지하다, 그지만 주장하다나 부양하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셋은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른 뜻도 있다는 거고요. entertain, 보통 많이 외우는 게 즐겁게 하다. 그래서 엔터테이너, 연예인이 즐겁게 해주는 직업이죠. 그렇지만 어떤 생각을 품다라는 뜻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생각을 품다, 아이디어를 떠올리다 이런 것도 나옵니다. detain하고 assert는 기초 단어는 아니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둘은 반드시 외우지 않아도
일단 수동은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휘 확장이죠. 실력을 더 기르는 거죠. D는 아래로고 T는 잡는 거죠. 범위를 붙잡아서 아래다가 잡아서 꽉 누르면 못 움직이죠. 붙들어 놓다. 물론 이제 범위를 말하는 건 아닌데 못 가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지체하게 하다 이런 말이고요. 자, 뒤에 certain 보이죠? certain 여러분 certain이라고 외웠잖아요. 확실한. 거기서 나온 말로 확인하다는 뜻입니다. 위에 거는 꼭 외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요. 22번 문장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가 넘어갔지만 여러분 스스로 한번 기억해봐요. No more than, no less than. Not more than, not less than. 다시 한번 no more than은 겨우 뭐뭐에 불과한 only. No less than은 무려 뭐뭐씩이나 as much as. Not more than은 at most 기껏해야. Not less than은 at least 최소한. 네, 한 번씩 외워주세요. 22번 보시면은 단어 distinct.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별개의 서로 다른이라는 뜻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독특한, 특이한이라는 뜻도 있죠. In the long run, 결국이라는 뜻이고요. persist, 시스트 시리즈 앞에서 정리해드릴 텐데요. persist 대표적인 뜻이 지속하다. downtown, 네, 도시 한복판을 말하죠. come in contact with, 이런 건 외울 필요가 없죠. 누구누구와 접촉에 들어가는 건 접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come 대신에 keep을 쓰기도 하고 keep in touch, come in touch 다 상관없습니다. 듣기에도 가끔 나오죠. influence 영향, pursue 추구하다, 뒤쫓다, essentially 본질적으로 path, 우리가 아는 패스는 원래 길이죠. 근데 여기는 방식이라고. 자, 관련된 단어들 입혀서 따로 정리해 볼게요. 자, 봅시다. 별개의 문화 집단들. 근데 걔네들이 비슷한 사이즈의, 의니까 뭐 사이즈를 가진 별개의 집단들이 do not persist. 어떻게 가요? do not persist 이렇게 연결되죠. in the long run을 수식어로 빼면은 do not persist. 이게 가끔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가끔 기초가 약하거나 구문을 많이 안 해본 친구들은 do not 아니면 뭐 비동사 다음에 뭐가 없으면은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침착하게 보시면 나와요. do not persist 이렇게. 그죠? 지속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다운타운 도심에서. 캐나다 토론토의 그 도심에서 이 서로 그 별개의 문화 집단들이 지속하지 않아요. we're 뭡니까? 앞에 있는 토론토 다운타운을 관계부사로 선행사로 해서 관계부사 쓴 거죠. 관계부사가 지금 컴마 다음에 나와 있네요. 이런 걸 우리가 계속용법이라고 부르잖아요. 계속용법이든 아니든 뭐 이런 것도 작은 팁이 되죠. 이럴 때는 뭐를 읽으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읽으면 굳이 앞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죠. 그죠? 그들은 접촉을 합니다. 누구와? 많은 외부 영향.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pursue, 추구한다. 본질적으로는 서양의 방식을. 뭐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닌데요. 간단하게 보셨고요. 옆에 한번 볼까요? 시스트로 끝나는 단어들이 있어요. 시스트는 스탠드의 뜻입니다. 서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서 있는 게 약간 힘주고 서 있는 느낌으로 먼저 어시스트는 옆에 서 있어 주는 거니까 도와주다. resist, re라는 접두사는 back이죠.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서 있는 거니까 저항하다. 기본 단어죠. 특히 resist는 한때는 빈칸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저항한다라는 말 말고 뭐도 있냐면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 변화에 resist 한다 그러면 변화에 저항한다 그러면 변화를 거부하는 거죠. 그런 맥락으로 많이 나오고요. consist는 내신 공부할 때 주로 consist of 뭐뭐로 구성되다. 거기에 많이 몰입을 하게 될 텐데 그것만 외우면 안 돼요. consist는 구성되다, 존재하다, 일치하다. 구성되다, 존재하다, 일치하다 이렇게 세 가지 뜻이 있고요. 참고로 전치사가 다 다르죠. 구성되다 할 때는 consist of, 존재하다 할 때는 consist in, 일치하다 할 때는 consist with. 전치사까지 같이 외우시면 더 좋아요. 그 다음에 exist는 존재하다 내지는 생존하다고요. 이게 존재하다만 외우면 안 되고 생존하다라고도 나와요. 그 다음에 insist, 일반적으로 주장하다죠. persist, 얘도 마찬가지로 고집하다는 있는데 하나 다른 게 지속하다가 있죠. 그 다음에 subsist, 서브가 아래죠. 아래에서 떠받치는 부양하다, 먹여 살리다도 있지만 생존하다는 뜻으로도 얘도 필수 단어 이제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다른 걸 정리해봤는데 아까 패스란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로, 길 말고 방식이란 뜻. 서양의 길, 서양의 방식이라고 읽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vehicle, 원래 vehicle은 바퀴 달린 탈 것을 말하지만 얘도 수단이라고 쓰입니다.
그 다음에 means 아주 대표적인 수단이죠. 또는 돈벌이 수입도 있어요. means는 따로 s 붙는 단어들의 그 의미 차이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measure 이게 여러분 이제 보통 동사로 측정하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measure를 측정이라고 명사를 잘못 읽는데 measure는 수단, 척도, 조치 다시 수단, 척도, 조치라고 외우시면 돼요. 또 조치일 때는 measure 말고 step이나 액션이란 말도 조치라고 쓰이는데요. 하여튼 얘네들은 이게 수단 계열의 단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mode 그러면 여러분 mode 전환 이런 말은 쓰시죠? 근데 mode가 패스와 마찬가지로 방식이란 말이 있고 형태란 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참고로 요즘에는 자주 안 나오던데 mode의 파생어 중에는 outmoded라고 있어요. out 벗어난 거죠. 모드에서 벗어난 이게 그래서 이미 구식이 된 유행이 지난 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manner, fashion. 자, fashion이 우리가 유행이라는 뜻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얘도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outmoded의 mode처럼 유행을 벗어난 이란 말도 있고요. manner 이것도 정말 생기초인데 알긴 알아야 되죠. manner는 s가 붙는 게 예절이고요. 그냥 manner는 매너가 아니에요. manner는 매너가 아니에요.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23번 봅시다. 텍스트 뭐 많이 보시죠? 글. 또 요즘에 문자 메시지도 텍스트라고도 하고 책도 가르치고. 리터러리. 리터가 들어가면은 글자와 관계 있습니다. 이건 문학이라는 뜻이죠. 옆에서 따로 정리할 거고요. 리플렉트. 리플렉트 뜻이 많죠. 반영하다 할 때도 있고 또 빛을 반사하다 할 때도 리플렉트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다라고도 하죠. 뭐 성찰하다 이런 식으로 하죠. 이런 뜻들이 대표적인 뜻이고요. 반영하다, 반성하다, 반사하다. unconsciously, conscious가 의식이니까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는 쉬운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로 하면은 나도 모르게 이거죠. 나도 모르게. reveal 드러내다. perhaps 아마도 more than any other text. 다른 어떠한 글 그 이상으로. 그 다음에 children's literary가 텍스처가 주어고 reflect가 동사예요. 그러니까 텍스트라는 주어를 설명하는 수식어가 먼저 나왔는데 그 다른 어떠한 텍스트보다 더 많이 이때 참고로 뭐는 더 많이 부사가 되겠죠. 아동용 문학 텍스트들은 반영합니다. 사회를 반영해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신 것처럼 as가 3번 나오죠. 1번, 2번, 3번 나옵니다. 마지막에 딱 빼면은 여기가 이 문장의 포인트죠. As it wishes to be. as가 여러분, 여러 번 정리해 본 것처럼 as가 접속사죠. 지금 접속사잖아요. as가 접속사일 때 5가지라고 그랬죠. 뭡니까? 시간, 이유, 비례, 양태, 양보. 시간, 이유, 비례, 양태, 양보 5가지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예제는 뭘까요, 여러분? 그 중에서 양태입니다. 그 양태라는 그 이름이 아무래도 일본식 한자다 보니까 우리가 안 쓰는 말이다 보니까 조금 서투른데 한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태라는 문법 용어는 이게 모양이라고 할 때 그 양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러고 그랬습니까? 누구누구처럼 또는 뭐뭐대로 또는 as 뒤에 거 누구누구만큼 이게 양태입니다. 대표적인 게 처럼이죠. 이것도 처럼이라고 하면 돼요. 그것이 소망하는 되기를. 비동사도 여러분 비동사는 크게 보면 3가지죠. 이다, 하다, 되다. 있다도 있죠. 4개다. 다시 한번 이다, 하다, 되다, 있다. 이렇게까지 있는데 여기서는 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it이 뭘까요? 이때 it은 그 앞에는 사회를 가리키죠.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보고 돌아올게요. 그 다음에 as it wishes to be seen. 그것이 be seen 수동태죠. 이번에는 보다가 아니라 보여지는 것을 소망하는 대로. 3번째로 그것이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reveal 자기 자신이 뭐뭐가 되기를 드러내는 그런 것대로 뭐뭐처럼 3번이네요. 그 다음에 최소한 작가에게는 이렇게 되는 걸로 보인다 이거죠.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아동 문학은
다른 텍스트보다도 더 많이 어떤 성격이 있냐면 사회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사회를 반영한다는 게 중요한 메시지죠. 그 다음에 이제 뭐뭐처럼 뭐뭐대로 사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대로 또는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대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그대로 반영하길 원한다 이거네요. 이런 게 해석이 참 껄끄럽죠. 모의고사 볼 때든 평소에 공부할 때든 매끄럽게 우리말로. 왜냐면 우리말하고 당연히 뭐 영어의 차이 중에 이런 게 있겠죠. wish 다음에 투부 정사는 뭐뭐 하기를 원하다고요. as가 처럼이고 wish은 그것이면 그것이 되기를 바라는 것대로 바라는 것처럼 반영한다. 이렇게 읽고 두 번째는 그 사회가 보여지기를 바라는 것대로 그것처럼 반영한다. 세 번째는 그 사회가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을 드러내는 것대로 반영한다. 각각 이어서 읽으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게 제일 이해가 쉽죠. 아이들에게 사회가 원하는 어떤 뭐랄까요? 희망사항 같은 게 있겠죠. 뭐 뻔한 거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나오는 영어도 대부분 교훈적인 내용일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어떤 사회가 바라는 것을 바로 아동문학이 반영을 하겠죠. 그러니까 아동문학인가 그러겠죠. 아동문학에서 뭐 파격적인 거 잘 안 들어가잖아요. 됐습니까? 물론 여기서 이제 최소한 작가에게는 이라고 마지막에 말을 붙였는데 다른 물론 이제 모두에게도 적용되겠죠. 옆에 보시면 레터. 여러분 레터 편지 알고 있죠? 근데 이거 글자란 뜻이 있어요. 글자란 뜻으로도 외우셔야 돼요. 레터에서 E가 I자로 바뀐 게 바로 이렇게 리터로 바뀐 애들인데요. 먼저 리터러리, 문학의죠. literature. 이게 문학도 되지만 문헌, 즉 자료라는 말로도 요즘에 많이 쓰이죠. 외우셔야 되고요. literal, 말 그대로의라고 하는 건데 소리를 응용해 보시면 돼요. 마지막에 literal 발음이 lar잖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의. literal 말 그대로의. 이렇게 소리로 외우시면 좋고요. 거기 ly 붙이면은 원래는 말 그대로라고 읽으시면 되지만 이게 꼭 말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실제대로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리터레이트가 원래는 이 중에 제일 중요하죠. 글자를 읽고 쓸 줄 아는 또는 교양이 있는. 예전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글자를 몰랐잖아요. 글자를 아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기본 교양이 있다고 했고요. 리터러시로 끝나면 식자 능력인데 최근에 리터러시라는 말 많이 나오죠. 인터넷이나 이제 매체에 올라오는 SNS에 올라오는 글을 제대로 이해하는 능력을 요즘에는 리터러시라고 하죠. illiterate. 근데 일 붙여서 반대말로 만들면은 이게 읽고 쓸 줄 모르는 문맹이라는 말로. 우리나라는 거의 문맹 거의 제로죠 지금. 50년 전에만 해도 꽤 많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미 100년 전부터 문맹 타파를 위해서 퇴치를 위해서 엄청 노력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다음 보십시다. 24번. indicate. 나타내다, 가리키다 이거죠. participant. 영어 단어 배울 때 이런 것도 아시면 좋은데 ANT로 끝났죠? ANT로 끝나거나 ENT로 끝나는 것 중에 사람을 가리키는 게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원래 participate가 참가하다죠? ANT 붙여서 참가한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study 공부하다잖아요. student 공부하는 사람 학생이죠. 명사를 사람 만드는 걸로 쓰이는 거고요. be inclined to 부정사하면 뭐하는 경향이 있다. 원래 incline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경사가 지는 거잖아요. 이 경사할 때 경향하고 경자하고 그 경사할 때 경향 똑같이 기울다예요. 우리말로는 달라 보이지만 마음이 기우는 거죠. cooperate, co하고 operate가 합쳐진 거죠. co라는 게 함께라는 접두사가 됩니다. 협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줄이 지금 잘못됐는데 irrespective of는 뭐뭐와 상관없이라는 뜻입니다. 자, 같은 말들 몇 개 적어봤는데요. independent of도 원래 independent는 독립한이란 말이지만은 independent of에도 뭐뭐와는 독립되어서 그게 뭐뭐와 상관없이라는 뜻이 있고요. regardless of도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in no regard to나 뭐 respect to 전치사는 바뀔 수 있어요. 여기 뭐 with 쓰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는데 어떤 이런 모양 가지면 관계없이에요. 많이 외우면 좋죠. factor 요소, gender 성, academic 학업에 compared to 쓰거나 with 쓰면 뭐뭐와 비교해서 비교하며 많이 나오죠.
자, 요즘에는 그런데 relative to 얘도 많이 나와요. relative to도 뭐뭐와 비교해서라고 나오고요. 전치사 for나 전치사 against도 뭐뭐와 비교해서라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뭐뭐에 견주어서라는 뜻인데 이렇게 읽어도 돼요. 얘네들도 응용하십시오. 문장 보시면은 results, 결과들, 그 연구로부터의 결과들은 나타냅니다. 접속사 that 다음에 조동사죠. 참가자들, 관계대명사니까 수식어죠. 관계대명사 플러스 동사니까 뭐뭐하는 참가자들이죠. Who listen to rhythmic music, 여기까지가 되겠죠. 리듬이 있는 음악을 듣는 참가자들은 be inclined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협력을 more,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irrespective of 뭐뭐와 상관없이 전치사 앞에서 끄는 거죠. 요소들, 그 다음에 like가 또 전치사지만 이럴 때는 끊는 것보다 가로가 낫죠. 나이나 성별이나 학업적인 배경, 즉 뭐 대학교 나왔느냐 고등학교 나왔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like 플러스 명사로 팩터를 꾸미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분사구문 끊고 compared to 뭐뭐와 비교해서 those who, those는 사람들도 되고 그것들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who니까 당연히 사람들이죠. those가 가리키는 게 뭡니까? 여기 참가자들이죠. 네, 참가자들 대명사를 쓴 거죠. 어떤 참가자들이에요? 들었어요. less rhythmic, 리듬이 더 적은 음악을. 이 글에서 중요한 메시지 뭔지 딱 나오죠. 리듬 있는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협력을 더 많이 하더라.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것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되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be inclined to 부정사. 아까 보신 것처럼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때는 to 다음에 동사를 쓰는 즉 to 부정사도 되지만 to 다음에 동명사, 쉽게 말하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도 나옵니다. 똑같은 뜻이고요. 다른 말로는 be apt to 부정사도 있죠. 여러분 apt는 제가 1강인가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얘기 했어요? apt. 여기서 타생단어가 adapt죠. 그 다음에 aptitude도 그때 봤죠. 또 opt를 공부했죠. opt의 파생어가 adapt, 이런 거 했잖아요. apt는 뭐뭐하는 경향 있는 또는 소질이 있는. 그래서 adapt가 어디에 적응하다, 적용하다. aptitude가 적성 소질이라고 그랬어요. opt가 동사로 선택하다, adapt가 채택 입양하다. 그 apt예요. 뭐뭐하는 경향 있는. be prone to 다음에 동사를 쓰거나 to 다음에 명사를 써도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조금 여기서 여러분이 더 욕심을 내신다면은 be disposed, 이 disposed라는 단어도 경향이 있는 이고요. 거기 pre를 붙여서 predisposed에도 똑같아요. 또는 이거는 뭐 여러분 아는 것처럼 tendency가 경향이니까 투부정사는 경향이 있다 이거죠. 요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25번 문장 봅시다. salesperson, 뭐 말 그대로 판매하는 사람, 판매원이죠. 영업사원. 난 merely는 옆에서 따로 정리할 텐데요. not only 버덜수의 not only랑 같은 거고요. point out, 딱 지적해내는 거고요. benefit, 혜택, drive, 이것도 옆에서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얻어내다. uniqueness, unique는 많이 나오죠. 접두사에 uni가 붙으면은 하나라 뜻이죠. 하나. 그래서 유일함, 고유함, 독특함이고요. miss out on, 무엇을 놓치다. purchase, 구매하다죠. 만약에 당신이 salesperson, 영업사원이야. trying이 뭐예요? 앞에 있는 salesperson 꾸며주는 거죠. 뭐뭐하는 분사잖아요. 증가시키려고 노력하는 뭐를? 판매. 어떤 제품의 판매를 지금 늘리려고 하는 당신이 만약에 그런 판매원이라면 그렇다면 당신은 해야 됩니다. 난 merely가 not only고요. 버덜수가 보이니까 A뿐만 아니라 B도 포인트 업. 딱 이런 것들을 강조해야 될 뿐만 아니라 뭘 강조해요? 혜택. 그 다음에 갑자기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왔어. 여러분 문장 중간에 갑자기 주어 동사 나오면은 거의 뭐 대부분은 관계의 대명사가 생략되고 뒤에서 꾸미는 거예요. 아는 친구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The customer can derive from the said product. 여기까지가 관계사 수식어인 거죠. 혜택을 강조해야 돼요. 어떤 혜택이야? 주어가 동사하는 고객이 얻을 수 있는 뭐로부터? said product, 말하는 제품? 그러면 안 되죠. said는 ing가 아니고 pp니까 수동이잖아요. 뭐라고 해야 돼? 말되어진,
말되어진 제품, 언급된 제품이죠. 그 영업사원이 막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 제품에 대해서. 그 언급된 제품이죠. 됐니? 언급된 제품으로부터 고객이 얻는 그런 어떤 이득 이런 것들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또한 포인터 어떤 것도 강조해야 한다. must 다음에 동사 원형 그리고 동사 원형 두 번째죠. it는 여기서는 뭘 가리켜요? it는 그것이고요. 제품을 가리키죠. 가끔 제가 돌발적으로 물어보거든요. 굉장히 오래전에 거의 뭐 한 15년 됐나요? 그때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문법 문제에서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나왔었습니다. 너무 이런 거 왜 틀려요? 이런 친구도 있을 거고 뜨끔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나 저거 헷갈렸는데. 모르면 안 돼요. 앞에 거 it는 소유격이죠. 그것의. 뒤에 거 it는 it is잖아요. it is 그것은 뭐뭐이다. 모르면 안 되겠죠. it는 it의 복수가 아니에요. 진짜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있어요. 자, 그것의 어떠한 유일함을 강조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what부터 자 기억해봐. 오리엔테이션에서 설명했습니다. what절이 하는 역할은 뭐라고 그랬나요? 명사절이죠. 명사절이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뭐냐면 포인트 아웃 한다. its uniqueness를 그리고 what을 이 두 개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명사인데요. 뒤에는 명사절이라고 부르는 게 목적으로 나온 거죠. 이런 게 눈에 들어오는 게 실력입니다. 와서 뭐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놓치게 될 것을 강조해야 한다는 거지. 만약 그들이 그 제품을 빨리 구매하지 않으면 놓칠 거. 네, 그래서 뭐 내용은 어렵지 않죠. 영업사원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네요. not only but also A뿐만 아니라 B도 여기서 not only 대신에 not just, not merely, not solely, not simply 바뀌기도 하고요. but also도요. 중요한 건 but also 부분이 좀 더 헷갈릴 수 있어요. 일단 also를 생략하고 but만 써도 되고요. but rather를 쓰기도 하고요. but as well 이란 말도 있어요. as well도 또한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but을 안 쓰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그냥 컴마나 세미콜론으로 바꾸고 또 콜론을 쓰기도 하고요. 거기에 rather나 also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이게 다 뿐만 아니라고요. 또 중학교 때 이런 거 중요하죠. not only A but also B는 as well as로 바뀐다. 이때는 A랑 B랑 위치가 바뀌죠. 사실 근데 이제 수능 모의고사 공부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의미를 알아야겠지만. 자, 그 다음에 derive A from B가 있고요. derive from 있어요. 이 derive라는 동사는 목적어를 쓰는 타동사도 있고 목적어 안 쓰는 자동사도 있거든요. 둘 다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deprive도 있는데 일단 derive는 drive하고 달라요. drive가 이제 끌고 가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뭐가 비슷한데요. derive A from B는 B로부터 A를 얻어내다 또는 B에서 A를 찾아내다 이런 말이고요. 그냥 derive from은 주어가 뭐뭐로부터 오다. 여기서 온다는 거는 유래나 추론 같은 거를 문맥에서 말할 때 씁니다. 뭐 참고로 그 derive로 수동태를 써서 be derived from 해도 그냥 derive from이랑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헷갈리는 친구들 많던데요. deprive A of 보시면은 전치사가 다릅니다. derive는 from만 쓰고요. deprive는 of를 쓰죠. 이 of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제가 한번 나중에 정리할 텐데요. deprive A of B는 A에게서 B를 박탈하다. 그냥 deprive는 박탈하던데 of B가 B를 이라고 읽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치사 of는 여러분 소유의 의미가 있죠. 누구누구의라고 읽잖아. A가 가지고 있는 B를 뺏는다라는 그 소유의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다만 A, B 순서가 좀 헷갈리는데 자 그럼 여기로 수동태로 바꾸는 거 보세요. A, be deprived of B 이런 게 그래 나 수동태 알아. A가 B를 deprive 된다. 맞아요. 물론 그게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공부가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빨리 읽는 거. 모의고사에서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빨리 읽을 수 있는 데도 중요한데 한번 생각해봐요. A가 박탈당한다. B를 그거죠. 거기서 한 번 더 나가면 뭐가 돼요? A가 B를 뺏기다 하죠. 다시 뭐라고요? A가 B를 뺏기다.
제가 이제 구문 수업할 때 가끔씩 이런 걸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수동태가 되다 당하다 봤다인데 그거를 우리말에 어울리지 않게 억지로 만드는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물론 이제 그게 필요하겠지만 그걸 넘어서야 돼요. 모든 동사가 다 수동태일 때 우리말로 매끄럽게 읽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어거지로 수동태를 읽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처럼 수동태로 읽는 걸 능동태처럼 능동태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매끄럽게 빨리 읽을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실력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25번까지 설명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